그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국민의힘? 네, 사실 단일화를 위해서 지금 총력전에 나선 분위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동시에 자강도 키워야 된다. 이 메시지를 동시에 내고 있긴 한데 혼선이 일고 있긴 하죠. 근데 지금 단일화 마지노선도 일단 1차 마지노선은 이미 지나갔고요. 예, 네, 예. 투표 용지가 예. 인쇄되는 시점이었죠. 2차 마지노선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에 네.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 단일화가 성사가 되면 이제 이준석 후보나 김무수 후보 중 한 명은 사표가 되는 거겠죠. 그쪽에 투표를 하면. 예전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했을 때도 맞아요. 마지막 맞아요. TV 극적인- 토론 네. 예. 직후에 갑자기 성사된 것처럼 이번에도 모른다는 분위기를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개혁신당은 뭐 안철수랑 우리가 같지도 않고 끝까지 지금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네. 아주 강대강으로 지금 네.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단일화 조건으로 하나를 더 내걸고 있는 게 처음에 이제 공동정부랑 그 100% 국민 개방형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해보는 거 어떠냐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도 끝까지 고수를 하고 있으니 지금은 여론조사 100%를 한번 진행하자라고 되게 강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단일화가 아직 변수가 됩니까? 왜냐면은 25일 그 투표용지 인쇄는 이미 예.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네.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렇죠. 김문수, 이준석은 다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예. 그리고 하나는 저는 의문이 뭐 여러분들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과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가 되었다 한들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된들 혹은 김문수로 단일화가 된다 한들 그 상대의 표심이 김문수로 고스란히 남을까 혹은 이준석으로 고스란히 남을까 예. 저는 이재명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 그 말씀은 결국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후보가 말한 거 과연 얼만큼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에 공감대가 있냐. 저는 그렇게 특별히 공통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으로 퉁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결정적인 차이들이 많다. 예. 1 더하기 1이 2가 되느냐. 그렇죠. 아니면 이게 뭐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1 더하기 1 해서, 그럼 맞습니다. 1 더하기 1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에 해당하는 1을 얼만큼 가져가느냐인데 저는 0.5, 0.5가 되면 이제 중립적일 텐데 이 사람들이 더 이재명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예, 남을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걸 전 솔직히 지금 상황이라면 조금 화가 나기 힘들다. 지난번 그 당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때도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0.73 네. 포인트로 이겼지만 네. 그 직후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단일화에서 오히려 그 격차가 좁아졌다 이런 해석도 하고요. 네, 뭐,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뭐 다양한 해석이 났고 이게 단일화를 한다고 그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느냐는 사실 상당히 어렵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동탄 때도 민주당 표를 많이 또 흡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있는 게 3자 구도가 더 날 수도 있다. 음. 보수는 결집하고 있고 뭐 그런 기대를 좀 하는 것 같고. 아, 네네. 예, 예, 예. 그럼 저도 이제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혹은 이제 풍문으로 들은 내용들이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탄 모델 이것에 상당한 예, 예. 기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네, 동탄 모델. 네. 저 3자 구도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꺾고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됐던. 네. 뭐, 기왕이 말씀 나온 김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칭찬하시고 저도 이제 공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칭찬하신 대로 보기 좋고 예.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한다 한들 안철수 의원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비판할 수 있고 비판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친윤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과거 여러 차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당시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극적인 단일화가 되어졌었는데 그때 했었던 약속 중에 몇 프로를 지켰는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그리고 또 체감상으로는 약속의 100분의 1도 안 지키신 분들이거든요. 이건 제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본인들 손으로 쫓아낸 이준석에 대해서 당권을 약속하면서 뭐 이것은 뭐 국민의힘은 아직 확언은 안 했을 때 또한 이제 반론도 제기 안 한 것도 사실인 것으로 압니다만은 그런 약속들을 남발하면서 단일화를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은 시장판의 상도위에도 어긋난 좀 파렴치한 그런 태도이지 않나. 과연 이준석이 할까? 예.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근데 이준석 후보는 TV 토론에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어떤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좀 논란이 있기도 했어요. 뭐 그 노무현 정부 때 이 천호선 전 행정관이 뭐 예. 좀 비판을 하기도 예, 저도 봤었는데 사실은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준석 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 정도만 알고 또 천호선 그 전 뭔가 대변인이신가요?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정도로만 아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 굳이 이재명 혹은 민주당 혹은 천호선 이런 걸로 대별돼야 될 필요도 없고 저는 노무현 정신을 가장 많이 훼손한 사람들이 평당 2천만 원짜리 건물 지은 노무현 재단 사람들 그리고 뭐 유시민을 비롯한 당시 또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도 했었죠. 그래서 뭐 저는 노무현 정신이라고 말한다면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라면 나쁜 의미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 맥락상 그러면 뭐 어떤 특정 정치인의 긍정적인 점, 적극적인 점을 누구든지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뭐 천호선이 본인들이 그와 같은 것을 뭐 독점적으로 노무현 정신에 긍정적인 것이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왜 감나라 배나라 하는지 조금 의문이다. 결국엔 뭐 이준석 후보도 좀 민주당 쪽 표를 좀 가져오려는 그런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예. 하고요. 예. 홍준표 대표 아까 네. 이제 좀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홍준표 대표는 하와이까지 식사단이 예. 가가지고 뭐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SNS 소통 플랫폼에다가 예. 한 지지자가 이준석의 투표를 해도 되냐 뭐 이렇게 뭐 사표 되는 예,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물어봤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홍준표 그 대표의 좀 심경은 어떤 겁니까? 뭐 홍자랄로서 예, 홍자랄. 홍준표를 잘 아는 예. 사람으로서 홍준표 그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 항상 어느 시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전날 누구를 만났느냐, 예. 누구와 무슨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좌우되는 사람이니까 말에 대해서 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대신 홍준표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명확하잖아요. 항상 본인의 이익에 대해서만 도움되는 사람들만 태도를 취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사람 말에 좌지우지 될 필요 없고 이분께서 6월 3일 후에 어떤 말 하실지 모르잖아요. 지원하고 그 홍준표는 말이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보장 못하니까. 그 정계 은퇴는 약간 걷어들이신 느낌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은퇴한 거다 뭐 네. 얘기하시죠. 이분 말씀은 신경 쓰지 말자. 예. 박지원 말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뭐 얼마 전까지 본인이 확실한 첩보로 확실한 증거로 대법에서 뭐 기각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고 뭐 틈만 나면 김혜경 여사에서 이희호 여사의 모습을 봤다. 예, 저는 뭐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런 생각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궤는 좀 벗어나신 분들이라 봅니다. 신경 쓰지 말자. 예.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잘 살기 위해서는 홍준표, 박지원, 심평 이런 사람 말은 신경 쓰지 말자. 예. 여기사님 단일화 말고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목요일부터 사전 투표인데 예. 사실상 뭐 D-3일 수도 있고 예. 본투표는 D-8. 저는 그래요. 한번 이제 저의 짧지만 그리고 얕은 선거 경험이긴 하지만 과거 지난 총선에서 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 저는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이게 조금 판세에 영향을 미쳤었으면 하는 그런 당시 비대위원으로서의 소원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도 그랬죠. 우리나라 선거가 그런 걸로 바뀔까 하는 회의? 근데 이번에도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본다라면 거북섬 관련 발언 그리고 호텔 경제학 이런 것들이 저는 일국의 국정을 운영하기에는 형편없이 미달하는 뭐 도덕성 그리고 경제관, 공감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것들이 얼만큼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건가 생각하면 조금 회의적이다. 그래서 모든 선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와 같은 이번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의 계엄으로부터
때부터 비롯된 것이니만큼 그리고 계엄 이후로 지금 어떻게 보면 6개월 가까이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여러 정치 집단들 정당들의 태도들로서 명확히 굳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다. 네. 혹시 강윤석 기자도 좀 주목하고 있는 마지막 변수 사실 저는 그 앞선 여론 지형이 좀 변했던 결과들이 토론이나 이런 좀 실언 위주로 나왔던 거라고 보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때 2차 토론과 내일 생길 이제 3차 토론. 사실 20대 유권자로서는 이런 좀 정책적인 발언에 대한 실언이 영향을 좀 주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지금 캐스팅 보터로 꼽히고 있는 이 2030 세대한테는 일말의 좀 변수면 변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젊은 세대 분들이 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또 챙겨본다고 네. 그리고 그래요? 좀 네.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쇼츠나 이런 릴스로 다시 맞아요. 좀 화제가 되는 경향도 네네. 있어서 이게 또 막판에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